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역량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멘토 스티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현재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면요. 저는 현재 그 오토 플랫폼의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대기업에서 기획과 데이터 분석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학부 때 행정학을 전공했었던 비전공자 출신이기도 하면서 인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인제 넘어오면서 데이터 분석가로서 직무 전환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시는 비전공자분들이나 직무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께 제가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 앞에 좀 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 저는 회사에서 채용 면접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취업 준비자분들이 이제 회사에 이력서를 넣게 되면은 이력서 검토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인제 코딩 테스트 진행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전 과정에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 취업에 대한 트렌드도 좀 잘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대화 나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제 매니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역량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 분석 사례를 되게 간단한 것들을 몇 가지 같이 나눠 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역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 일을 하게 될 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을 희망하시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업이라는 곳은 기업의 이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인데요. 그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인제 어떠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고객을 만족시켜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객을 만족시키려면은 결국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 문제를 해야 되는데요. 어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 근거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보통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들이 최종 의사결정자들의 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 좀 대기업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은 제가 뭔가 기획했었던 일들을 뭐 팀장님께 보고 드리고 뭐 상무님께 보고 드리고 뭐 본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막 사장님까지 보고까지 갔었었는데, 최종 사장님 보고 단계에서 뭔가 사장님의 이제 어떤 감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제가 뭔가 기획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사장님의 결정에 의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되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최근에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온라인 중심의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면서 최근 기업의 의사결정은 좀 데이터 드리븐한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문화에 맞춰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최근에 많이 필요해져서 데이터 분석가가 채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데이터 분석가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저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를 여기 화면과 같이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번 제가 읽어 보면은 데이터 분석가는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한 뒤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는 사람을 저는 데이터 분석가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살펴보면은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 정의 역량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데이터들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단계의 데이터 준비 역량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에 맞춰서 적절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든지 뭐 도구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의미 있는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도출하게 되면은 그거를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문제 정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의 고객들을 잘 이해해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고 있는 나의 회사에 대한 도메인 지식, 내가 다니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우리 고객들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사고를 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 역량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인제 그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용자들의 행동의 기록을 잘 남기려면은 그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도 설계를 굉장히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제 회사에 들어오셔서 만약에 마주하게 될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뭐 캐글이라든지 뭐 데이콘 아니면 뭐 공공 데이터처럼 그렇게 깨끗한 편의 데이터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어 분석가의 그 가공을 거쳐야 되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회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전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SQL이라든지 파이썬, R과 같은 스킬셋적인 측면들이 좀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제 진짜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 봐야겠죠.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이라든지 뭐 사용자 이제 프로덕트의 분석 방법론 등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 시각화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한 뭐 모델링 등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이나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팅 단계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똥찬 분석 결과를 잘 도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석 결과가 여러분들의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파트너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분석 결과는 최종적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분석 결과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시각화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BI 툴과 같은 시각화 툴을 활용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PPT나 워드와 같은 이제 보고서 툴을 활용하는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되게 많이 데이터 분석가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하고 싶은데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역량들을 다 취업 전에 제가 다 할 수 있어야 되나요? 라고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업마다 데이터 분석가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정의를 하는 것도 기업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인제 여기 제가 이미지를 그 요리사분들의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요리사분들은 뭐 일식 요리사도 계시고 양식 요리사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한식 요리사도 계시고, 뭐 이렇게 중식 요리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도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은 뭐 마케팅을 잘 분석을 하시는 분석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재무 쪽을 담당하시는 재무 분석가도 있을 수 있고, 프로덕트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분석가, 아니면 비즈니스 쪽을 담당하는 비즈니스 분석가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분석가들이 이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이 구성원들마다 필요로 하는 역량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회사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관을 채용하는지 잘 이해를 해서 그거에 맞는 역량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역량 개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기 전에 현재 인제 대한민국의 인제 채용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분석가 채용 공고를 거의 다 읽어 보고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회사들만 최대한 추려 가지고 그 회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량이 높은 순서대로 인제 나열을 해 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어 검은색 세로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로선이 의미를 하는 거는, 이 세로선을 기점으로 왼편에 있는 역량들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역량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역량들은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게 되는 역량들입니다. 왼쪽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역량은 SQL이라든지 시각화 분석 툴과 같은 역량들이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 오른편의 끝에 있는 역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대학원 석사 학위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델링 역량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렇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채용 역량으로서 언급되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SQL이라든지 이런 시각화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흔히 말하는 하드 스킬적인 부분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다르게 좀 그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역량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통계 지식, A/B 테스트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도메인 지식, 이거는 좀 뭔가 하드 스킬이라기보다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역량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뭔가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SQL이나 뭐 시각화 툴, 뭐 파이썬 R,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통계, 문제 해결 역량, 도메인 지식, 이런 역량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많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이제 채용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셔야 될 거는 채용 공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채용 공고를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토스라는 회사의 채용 공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토스라는 앱은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보시고 아마 꾸준히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 대한민국의 이제 20 대부터 60 대까지인가 전 연령대에서 딱 한 연령대를 빼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 어플이 토스뱅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뭐 20대 혹은 30대 분들도 아마 토스라는 회사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토스라는 이 회사의 채용 분석가 공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데이터 분석가로서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 이력서 같은 건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가로서 뭔가 채용 공고를 읽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토스에 대한 채용 분석 공고를 가장 먼저 읽어 보라고 항상 좀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합류하게 될 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동료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의 뭐 경력이라든지, 뭐 도메인, 기존에 경험했던 도메인,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에 합류를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서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역량들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QL 관련된 역량 요구하고 있고, 모바일 서비스의 데이터 분석 방법, 예를 들면 뭐 인제 뭐 리텐션이라든지 코호트 애널리시스라든지, 이런 좀 흔히 많이 언급되는 역량들을 토스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저희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차트에서도 상위권에서 언급됐었던 A/B 테스트라든지 시각화 대시보드 관련된 역량을 요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도 인제 채용 공고를 읽어 보시면은 당근의 데이터 분석가가 어떤 팀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분을 찾고 있어요."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또 역량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분, 문제 해결 저희 상위권 키워드에 있었죠. 그리고 A/B 테스트, 이것도 또 역시 상위권 키워드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역시나 상위권 키워드에 있었던 파이썬, SQL과 같은 이런 시각화 툴까지 다뤄본 역량이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만 여러분들이 몇 개 쭉 읽어 보시다 보면은, '아, 최근에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가에게 이런 역량을 요구하고 있구나.'라고 금방 캐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데이터 분석가로서 뭔가 취업 준비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우선 물론 정보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특강을 하는 기회도 있으실 거고, 뭐 구글링을 통해서 뭐 이미 현업에서 근무하고 계신 데이터 분석가분들의 뭐 예전 블로그 글도 읽어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가장 트렌디하고 정확한 정보는 채용 공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회사가 있으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원티드라든지 리멤버라든지 뭐 캐치, 아니면 뭐 사람인 잡코리아, 워낙 많죠, 채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채용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기업의 데이터 분석가 공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의 분석가 채용 공고가 없다, 이 말은 지금 채용 중인 상태라는 얘기는 아닌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색을 통해서 과거 채용 공고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구글 같은 데에다가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이름 더하기 이제 데이터 분석가 채용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떤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을 채용을 했는지 과거 공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고는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이 회사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채용을 했고 이러한 역량을 요구를 했었구나,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혹시 필요하시다 하면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채용 공고를 읽어 봤으니까, 채용 공고에서 나왔던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역량을 좀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늘 좀 이런 SQL이나 시각화 분석 툴, 뭐 파이썬 R과 같은 하드 스킬적인 측면보다는 뭐 통계 지식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 도메인 지식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 역량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뭐 SQL이라든지 뭐 데이터 시각화 툴,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따가 Q&A 시간에 질문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통계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을 개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드려 보고 싶어요. 우선 뭐 "내가 통계학 전공자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좀 뭐 비전공자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특강을 오늘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데이터 분석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좀 따로 진행을 해 오고 있기도 한데요. 그분들의 뭐 인제 이력서 같은 걸 받아보면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뭔가 부트캠프라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스킬적인 측면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으신데, 통계에 관련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대다수의 인제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회사들은 어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통계 기반의 실험, 즉 A/B 테스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가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A/B 테스트에 대한 이해, 통계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 통계 지식에 대한 공부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려 보면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계학 전공 서적이라든지 어그 이 데이터 과학을 위한 통계라는 책 좀 유명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어떤 음. 책이냐면은 데이터 통계에 대한 지식을 파이썬이나 R 코드를 가지고 실습해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한데, 비전공자분들 입장에서는 전공 서적을 읽으시면은 전공 서적에 나와 있는 뭔가 모르는 이제 현기증 나는 수식들 때문에 약간 책을 자연스럽게 덮으시기 마련이고요.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런 파이썬 R 코드를 같이 실습할 수 있는 책을 보시다 보면은, 나는 아직 파이썬이나 R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잘 모르는데 통계까지 알아야 하니까 거기서도 또 좀 거부감이 드셔서 이 책을 덮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통계 공부를 좀 중고등학교 이후로 좀 손을 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기초적인 책부터 공부를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좀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책 3 권을 여기 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데이터로 사고하고 데이터로 리드하라."라는 책은 사실 통계책이라기보다는 데이터 과학, 즉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죠. 데이터 분석을 포괄하는 굉장히 큰 분야인데, 데이터 뭐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통계 지식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설명이 잘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데이터 분석가들이 현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에 대한 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한번 시작으로 데이터 분석 공부를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데이터 분석가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통계 관련된 지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키워드가 기본적인 뭐 평균이라든지 뭐 중앙값, 표준 편차 같은 이런 기초 통계량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표본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모집단을 추론하는 추론 통계를 많이 되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초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한 기초를 굉장히 잘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렇게 쉬운 통계라 하기"라는 책도 좀 권해 드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통계 101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도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기초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서 좀 더 인제 분석가들이 어 고난이도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베이지 통계 등에 대한 심화 학습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도 있어 가지고, 이러한 책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읽어 보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데이터 분석가에게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은 인제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정의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데이터 분석으로 기획하는가에 대한 그 논리적 사고 단계를 저는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제 인지를 하고, 그 문제를 인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구체화된 문제를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수립을 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인데,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목표하는 상황의 갭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요. 어 여기 예를 들어 회사원 한 분이 나와 계신데, 어 데이터를 보니까 '이번 분기 매출이 목표 대비 미달할 것 같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제 이번 분기 현재 나오고 있는 매출 현황이 현재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 보통 회사라면 그 매출에 대한 목표치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목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치와 현재 매출의 실적이 어 차이가 난다. 결국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문제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는 것이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매출 목표를 우리가 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매출 같은 뭐 키워드들이 있으면은 이런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문제를 살펴볼 수 있고, 제품 관점에서도 문제를 살펴봐서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고객들이 장바구니에서 결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고객들의 이탈률이 높아지고 있네.'라는 구체적인 원인을 어 예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원인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고민을 한 뒤에 어 그 해결 방법을 기반으로 문제를 개선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에서 결제 단계로 넘어가는 이탈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뭔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결제의 단계로 넘어가는 퍼널의 단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의 결제 페이지에 뭔가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고객이 그 속도에 답답해서 이탈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가설들을 구체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가설들로 우선 세운 다음에 그 가설들 중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지, 그 검증을 하는데 리소스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가설을 검증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비즈니스 임팩트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가설을 검증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가설을 검증해 나가기 위해서 인제 앞 단계에서 문제를 찾고 이제 가설을 수립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장바구니에서 결제로 넘어간 이탈률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 장바구니에서 결제 전환으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가설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얼마나 지표가 개선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지표 정의의 프로세스의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도 제가 몇 가지 좀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도 왼편에 있는 책이 좀 가장 베이직한 레벨의 책입니다. 어 보통 여러분들이 뭐 SQL이나 파이썬 같은 거 해 보시면서, 아니면 뭐 그룹 프로젝트 같은 거 해 보시면서 뭔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뭐 EDA도 해 보시고 뭐 데이터 시각화도 많이 해 보셨 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시각화를 하고 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잘 언급하고 있는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현업에서 고객의 문제를 되게 잘 푸는 집단이 저는 컨설턴트 집단, 즉 컨설팅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제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인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놓은 이 로지컬 싱킹이라는 책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설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오른편에 있는 "가설이 무기가 된다."라는 책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메인 지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메인 지식이 사실 저는 좀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해 보지 못하면은 직접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크게 고객 관점에서 이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관점과 프로덕트 관점에서 도메인 지식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도메인 지식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가 좀 핵심적인 부분의 키워드들만 여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건 한마디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직접 그려 보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가전제품 회사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뭐 이제 매장을 통해서 고객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제 온라인 뭐 이커머스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뭐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해를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대해서 내 관심 있는 회사는 어떻게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지? 고객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나온 거지? 그리고 그 제품이 어떤 고객 그룹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 제품이 어떤 가치를 고객들에게 주고 있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준다고 하면은 주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지? 돈을 벌면은 그 비용은 어디에 쓰고 있지? 이런 비즈니스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려 보시면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 도메인 지식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고객 퍼널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그 회사를 인지를 하고 나서 그 회사의 뭐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 사이트든 어디든지 방문을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둘러보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퍼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그 고객이 게 이제 결제 유입부터 결제까지 이어지는 그 퍼널의 여정을 한번 그려 보시고, 각각의 그 퍼널에서 어떤 지표들을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러면은 그 지표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다고 하면은 그 지표들을 내가 데이터 분석가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좀 앱을 통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사에 어 첫 결제를 한 고객에 대한 지표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첫 결제에 대한 고객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쿠폰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제를 하는 순간에 뭐 보너스 캐시를 지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러한 액션을 취했을 때 우리의 지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한번 결제하는 고객 중에서 재이용하는 고객들의 리텐션을 좀 올리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마케팅적으로 CRM 메시지를 발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CRM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지표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런 걸 좀은 고민을 해 보면은 그 회사에 대한 프로덕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회사에 대한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역량들을 기반으로 회사에서는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냥 간단한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비즈니스 분석 사례인데요. 고객들에게 크로스 셀링을 유도를 해서 고객들의 이제 객단가를 높이는 그런 분석 사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과 유사한 문제인데, 결국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 돈을 어느 정도 벌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치 대비해서 매출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의 문제는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목표 대비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좀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제 고객 수는 꾸준하게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인당 결제 금액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아서 회사의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라는 문제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뭔가 고객에게 추가 구매를 유도해서 인당 결제 금액을 높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당 결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인제 가설을 수립을 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특정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연관성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 주면은 함께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인당 결제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뭔가 상품을 탐색하는 단계에서 뭔가 번들 상품 같은 거를 제안을 해 주면은 여러 상품을 한 번에 구매를 해서 인당 결제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번들 상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식당에 가시면은 메뉴판을 보면 세트 메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단품 메뉴가 아니라 세트 메뉴 구매를 통해서 약간 이런 인당 결제 금액을 높이는 유도를 이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워 보고 그 문제와 가설을 수립을 잘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지표들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인당 결제 금액을 높여야 되니까 인당 결제 금액에 대한 지표를 추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추천에 대한 실험을 해볼 것이면은 추천 상품을 통해서 결제를 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당 결제 금액이라는 걸 높이는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도 있을 수 있어요. 고객들에게 인당 결제액을 높이는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인당 결제 금액이 높아지는 게 고객들한테는 약간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천을 해줘 가지고 일단 장바구니에는 담았는데 '아 생각해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라고 하면서 결제 전환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 가드레일 지표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함께 하셔 가지고 분석에 녹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이제 구독 서비스 유지율에 대한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되게 이런 구독 상품 되게 많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뭐 이런 구독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구독 서비스의 리텐션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리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는 재이용하는 이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또 어디서 문제인지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봤더니 신규 가입자 쪽에서 구독을 유지하는 비율이 신규 가입 후 3 개월 후에 급격하게 하락한다라는 현상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3 개월 뒤에 신규 가입자들이 급격하게 하락을 할까?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는 거죠. 구독 초기에 뭔가 사용 빈도가 낮으면은 구독 유질이 낮은 게 아닐까? 아니면은 뭔가 특정 혜택을 사용을 많이 한 사람은 구독 유질이 높고 사용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구독 유질이 낮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가설을 세워 볼 수도 있고, 뭐 '연령대나 뭐 구매 빈도에 따라서 구독 유지율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다양한 가설들을 수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구체화해서 잘 정의를 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잘 수립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독 유지율이라는 지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독 유지율 지표를 보고 뭐 이제 특정 뭐 연령대나 구매 빈도 같은 세그먼트별로 구독 유지율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뭔가 구독 후에 초기 사용 빈도에 따라서 구독률이 차이가 나는지도 그 지표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인제 사용 빈도에 대한 측면이라고 하면은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이 뭔가 이런 특정 혜택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구독을 더 많이 갱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이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뭐 인제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 많이 언급되는 뭐 코호트 리텐션 분석 같은 것들은 어떻게 현업에서 활용을 하냐면은 뭔가 프로모션 효과 같은 걸 분석을 할 때도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용자 리텐션이 계속 성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인제 최근에 그 리텐션이 상승했던 기간에 진행했었던 프로모션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자의 리텐션이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코호트라고 하는 거는 특정 동일 기간 내에 특정한 행동을 한 동질 집단을 코호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코호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프로모션 기간에 들어왔던 집단과 프로모션이 끝난 이후에 들어왔던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 됩니다. 그럼 이 집단이 어떤 뭐 프로모션의 참여율이 다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코호트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호트 리텐션 분석을 통해서 이 리텐션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게 프로모션으로 인한 효과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분석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 퍼널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의 인제 여정에 따라서 각 그 퍼널 단계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예로 뭐 이제 장바구니에서 결제 완료로 전환이 되지 않고 이탈이 높아지는 인제 퍼널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는 매출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카트에 제품을 담은 고객 중 상당수가 구매를 완료하지 않고 이탈을 해서 결제 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제 전환율이 왜 하락을 하고 있지?"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을 또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뭔가 장바구니에 다 담아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배송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전환율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결제 과정이 뭐 카드 등록하는 것도 복잡하고 배송지 입력하는 것도 되게 복잡해서 결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일단 제품을 담아 보긴 했는데 막상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혹은 리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사이트의 성능 문제 때문에 이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제 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잘 정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가설들을 하나하나씩 잘 수립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표도 자연스럽게 어떤 지표를 확인해 보셔야 될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배송비에 대한 가설을 수립했다라고 하면은 배송비를 확인한 여부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뭔가 결제를 완료한 리드 타임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달라지는지도 가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상품 특성, 뭐 리뷰가 많은 상품, 리뷰가 적은 상품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인제 뭐 이런 결제 페이지에 로딩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분석해 보는 거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뭐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밖에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인제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고 또 검증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가들은 실무에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